토트넘은 파이널 서드 전방 압박만 1위고요. 네. 본머스는 퍼스트 서드, 미들 서드, 야. 파이널 서드 다 1위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압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기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미친 듯이 뛴다는 거죠. 자, 토트넘 이제는 감독 경질 썰이 힘을 점점 얻어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강등권 추락 위협에도 여전히 심지어 오늘 새벽에도 토트넘은 포스트코글러를 100% 신뢰한다 이런 그 현지 토트넘 출입 기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상식적으로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기자들을 만났을 때 구단 관계자들이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벌써 14패하고서는 강등권 턱 밑까지 와 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거치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이 포스테코글루도 안 믿을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저기 영국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 또 얘기하신 것처럼 네. 리그 성적이 안 좋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위가 위태롭다는 정황.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경기를 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토트넘이 윈나우 전략을 좀 버리고 네. 어린 선수들 데리고 오고 좀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을 모시고 와서 좀 길게 뭐 그거 오케이 그 방향이 저는 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정도가 있죠. 그러려면 그렇죠. 적어도 1부 리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성적이면은 이거는 요즘 경기력을 보면 지금 10경기 1승이에요. 네. 지난 시즌 네. 잘 나갈 때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철학들 있잖아요. 공격 축구라든지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뚝심 있게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뚝심으로 볼 수 없죠. 아집이죠, 아집.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들이 얘기했던 본인이 깨달았던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플랜 B가 없는 팀이 갑자기 플랜 B를 급주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력이 정말 뭐 개판이었고요. 네. 강등권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무너지면서 15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 BBC에서 닥터 토트넘이라는 약간 이게 돌려가는 멸칭이죠. 저는 그렇게까지 약간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렇게 돌려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기사 내용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BBC에서 토트넘 한마디로 토트넘 보약이다. 여러분 네. 팀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토트넘을 처방합니다. 토트넘 만나면 9월 이후로 골이 없던 칼버트 로인도 골 넣고요. 그렇죠. 그리고 입스위치 프리미어리그 보기 첫 승. 네, 울버햄튼도 팰리스 골 넣고. 첫 승. wolverhampton도 원정에서 2골 넣고 비기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퍼주는 정말 그 마더 테레사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조롱이라는 표현이 과한가요? 하여튼 좀 그런 돌려가는 게 BBC 컬럼으로 그쵸. 올라올 정도로 닥터 토트넘이에요. 이 참 자.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대팀한테. 근데 저는 그런 수식어를 쓸 수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네. 그렇게 만병통치약이 되려면 좀 강팀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토트넘 강팀도 못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홍길동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플랜 A가 아닌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맞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 팀은 플랜 B 준비 안 한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다이어가 바이에른에 간 직후에 게리 네빌하고 인터뷰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재밌게도 전술 훈련을 안 한다. 그렇죠. 네, 하필 이런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이어가 욕을 먹었죠. 그렇죠. 네가 안 뛰고 너한테 기회 안 준다고 감독 욕하냐 그렇죠. 이랬는데 사실 다이어가 감독을 욕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본인이 느낀 걸 차이를 얘기한 얘기한 거겠죠. 건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그런 류의 감독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말빨 원툴이라는 댓글도 달렸는데 네. 그런 어떤 선수들한테 실질적인 훈련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축구가 뭔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걸 선호하는 그런 세션들을 가졌다고 하는 거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었다는 게 최근 경기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네. 추상적일 수 있겠네요. 이게 훈련장에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말만 전달을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좀 철회하면서 감독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토트넘 수뇌부에서도 물론 신임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선을 좀 넘었다 보고요. 앞으로 한 경기도 안 주고 전승을 한다. 그러면 자를 타이밍이 없죠. 그렇죠. 게다가 컵대에서 살아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데뷔는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색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신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보다는 약간 저는 다른 얘기로 좀 들립니다. 네. 대안이 없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신뢰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감독을 만약에 잘랐을 때 대안이 있느냐 그렇게 그렇죠. 봤을 때 대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일단은 대외적으로 100% 신뢰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제 대안도 없는데 네. 신뢰도 없으면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또 한다면 우리가 우스개처럼 메이슨 감독 땡 3기가 온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팀이? 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3번 연속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마저 실패라는 게 드러나면 사실상 레비 회장의 능력 부족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나가야 하는 이유를 한 3가지를 윤영 기자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트로피에 대한 미련이죠. 그렇죠. 네. 토트넘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에 트로피를 선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내부에선 있다고. 혹시 이런 거죠. 네. 혹시 호 감독이 리그컵 이분이 유로파? 가끔씩 뜻밖의 가끔씩 우리가 포기할 만하면 맨시티를 잡고 그렇죠. 맨유 잡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또 리버풀 어쨌든 홈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혹시 카라바오컵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런 희망 미련이 부분 있는 거지. 진짜. 유로파리그도 심지어 풋볼 런던 기자들이 네. 골드 기자가 그 올 시즌 겨울에 휴식기에 이제 휴식이 없었죠. 근데 그쵸. 겨울에 하반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올 시즌 최종 성적 예상을 할 때 유로파리그 우승을 예상했어요. 골드 기자가. 심지어 시즌 전이군요. 네. 진짜 이 터는 게 골드야. 그러니까 토트넘 출입 기자들은 그만큼 팀을 응원하는 거죠, 제가 기사로.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련을 팀에 내에서 키우는 거죠. 솔직히 컵 대회는 원오프니까. 네. 저도 우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네. 사실 모든 팀한테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준의 가능성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미련마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시기에 모든 대회에 다 살아있는 적 자체가 많지 않은 팀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미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대한 어떤 네. 임기를 좀 더 늘려나가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이제 텔레그래프도 메트로죠? 네, 맨로입니다. 네, 네. 메트로 기자가. 메트로 기자도 호펜하임과 엘프스버리전에서 승리해 상위 8팀 안에 들면 16강에 직행할 수 있다. 이는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구단 내 낙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니 어떻게 16강 진출하는 것 자체가 네. 우승이랑 또 이렇게 직결이 그렇죠. 됩니까? 이번 주말에 저하고 피터하고 박문성, 이주원 이렇게 넷이 MBC의 스포츠 매거진에서 네. 토트넘 우승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승할 수 있다로 넣어놨더라고. 제일 어려운 거를 맞췄네요. 피터 박문성이 네. 우승할 수 없다고 나랑 이주원이 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승할 수는 있죠. 지금 논리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우승할 수는 있죠. 네.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겁니다. 감독 매물이 부족하다. 네, 일단 데롤 감독의 부재라는 거죠. 해임하면 일단은 메이슨 감독이 3번째 임시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토트넘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경쟁력 있는 감독이 없습니다. 저희가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현재에서 예상하는 위약금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이 토트넘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윈나우 전략을 쓰면서 포체티노 감독 나간 이후에 뭐 무리뉴, 콘테 정말 챔피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네. 효과를 못 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왔는데 그래서 탁박 감독보다는 약간 좀 장래성이 있는 감독을 또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지금 시즌 중반이고 이미 그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팀들이 많이 감독을 바꿨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위약금도 꽤 액수가 적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뭐 100억 이상이니까. 뭐 아까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 정말 토트넘 위약금 모으면 지단 감독 영입할 수 있겠다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토트넘도 위약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 거론되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좀 뒤에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부상이죠. 상황.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동정론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부상이 이렇게 많은데. 동정론이 딱 맞네요. 부상이 이렇게 많은데 감독이 성적을 어떻게 내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진 선수만 해도 베스트 11이 나옵니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또 뎁스가 두껍진 않으니까. 그렇죠.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네. 그리고 뭐 벤탄쿠르, 뭐 비수마, 뭐 존슨, 뭐 솔랑키, 아무튼 뭐 지금 그 다치지 않은 베스트 11하고 붙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조합이야. 진짜 토트넘은 이런 거 보면 손흥민 선수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상의 빌미를 제공한 게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훈련 방식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식의 축구를 하는 팀이 없진 않아요. 네. 근데 이 팀은 선수 로테이션을 잘 하지 않고 시즌의 일정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을 때도 그런 운영 자체를 잘못하고 있고 또 훈련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훈련 정보상도 많이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감독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이건 뭐 네. 사실상 2시즌 연속 이어지는 문제니까요. 작년 지반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올 시즌에 좀 그런 문제를 좀 막고자 여름에 좀 바쁘게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는 이건 감독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부파파님께서 테무 제품 여러 개 사지 말고 그거 모아가지고 명품 샵 가서 한 방에 질러 가시는데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 문제는요 이게 이제 그 국내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직구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테무 제품 싼 거를 여러 개 사면 이게 부담이 덜해요. 왜냐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비싼 명품을 사면 관세가 폭탄입니다. 폭탄이고 거꾸로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명품들이 왜 토트넘 옵니까? 그렇죠. 지금 네. PL 그게 안 15위. 되니까 테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현재는 입증이 안 됐지만 장래성 있는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리고 스쿼드의 퀄리티가 뭐 포체티노 감독 시라고 비교했을 때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죠. 돈을 엄청 쓰는데. 근데 네. 선수들은 이제 윈다우 전략 버리고 좀 어린 선수 위주로 데려온다 했는데 네. 왜 토트넘은 감독한테는 또 그렇게 안 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감독들이 빅리그에선 신인이니까 네. 뭐 나름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이 정말 가장 큰 강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비 회장도 거기에 좀 신뢰를 준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을 미팅 때 좋은 점수를 준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 그 무리뉴 콘테를 거치면서 그 겪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레비에제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 딱 만나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포근한 거죠. 그게 온도차. 네. 그러니까 챔피언들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무리뉴 콘테 감독은 깐깐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아무튼 힘들게 하는. 우승하고 싶다면서 결승전 앞두고 무리뉴를 잘랐던 거는 진짜 좀 너무했죠. 네, 그거는 네. 뭐 시대에 약간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 경질이 늦춰지는 혹은 안 할 수 있는 이유로 트로피에 대한 미련, 감독 매물의 부족, 또 부상자가 워낙 많다는 어떤 그 변명거리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감독 매물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지에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만약에 포스텍 감독이 잘릴 경우에 어떤 감독들을 모시고 올 수 있냐. 그렇죠. 자,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단 그 유벤투스 출신의 명장 알레그리 감독이 있습니다. 네, 알레그리 감독은 현재 무직입니다. 일단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나온 보도였고요. 알레그리 감독이 레비 회장의 접촉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알레그리 감독은 워낙 뭐 유명한 감독이긴 하죠. 최근에 약간 성과도 하락세긴 있고. 하지만, 네. 알레그리 감독이 레비 회장의 접촉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이건 그 매체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세리아에서 우승,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가 나쁘진 않았었고요. 그렇죠. 네. 다만 지난해 여름에 이제 유벤투스 떠날 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던 준우승을 했었던 에딘 테르즈. 네, 감독. 도르트문트 감독에서 물러나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네. 풋볼 런던을 비롯한 영국 매체들이 이제 테레지치 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텔레그래프에서도 이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네. 지금 무직인 게 가장 크죠. 아무래도 무직이니까 바로 데려올 수 있다.
네,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일단은 테레치의 의사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네. 네, 사실상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트레치는 도르트문트와의 특수한 어떤 인연, 뭐 관계 이런 네. 것들이 저는 성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팀이 눈독 들릴 만한 감독인지는 좀 저는 보류를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직 감독 중에서 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올 시즌에 본머스 미친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이라올라 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그렇습니다. 뉴캐슬 좀 봤습니까? 아, 와, 뉴캐슬이 폼이 정말 좋았는데 그렇죠. 뉴캐슬을 그냥 완전 다 찢어 발기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 부상자가 굉장히 뭐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그렇죠. 이거는 뭐 전술로 사실상 눌렀다고 봐야죠. 지금. 아, 그렇습니다. 현직 감독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이라올라 감독. 프리미어리그 본머스는 제가 프리미어리그 중계하고 뭐 한창 할 때만 해도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 하위 리그에 있던 팀이에요. 아, 본머스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어학연수나 이런 걸로나 거론이 네네, 되는데 축구로는 맞습니다. 거론이 안 되던 팀인데 네. 본머스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 7위입니다. 와. 네, 맨체스터 시티하고 승점 1점 차인 7위고요. 누누 감독과 더불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감독이네요. 그렇죠. 누누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좀 묻힌 느낌이 네. 있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누누 감독 축구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짜임새가 있고 팀을 잘 만들어놨고요. 지금 팀에 여기도 토트넘 못지않게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을 4대1로 대파를. 야, 뉴캐슬을 4대1로 대파하신 팀 지금 몇 없거든요. 뉴캐슬 진짜로. 원정 가서 그것도. 네. 네. 리버풀도 힘들어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 팀, 그러니까 이랄러 감독의 특징은 첫째, 극단적인 전방 압박에 의한 엄청난 그 높은 위치에서의 그 볼 탈취. 토트넘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파이널 서드에서 볼 탈취 1위가 공동 1위가 두 팀입니다. 토트넘이랑 본머스예요. 99회. 네. 토트넘도 많이 근데 뺏긴 하네요. 3위 아스날이 79회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토트넘은 파이널 서드 전방 압박만 1위고요. 네. 본머스는 퍼스트 서드, 미들 서드, 야. 파이널 서드 다 1위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압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경기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미친 듯이 뛴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선수들의 체력과 에너지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술적으로 어떻게 쪼개고 선수들에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거를 그렇죠. 미션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건데 그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팀은. 사실상 전마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전술적으로 되지 않으면 힘 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본머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퍼스트 서드, 미들 서드, 파이널 서드에서 모두 탑 3에 든 팀이 없어요, 아예. 근데 본머스는 이 세 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게 팀을 장악을 하고 선수들을 이해시키고 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역량이라고 보고요. 네. 그 핵심은 중원에서 이제 라이언 크리스티 선수가 올 시즌에 리커버리가 프리미어리그 1인데 와. 또 그런 어떤 선수들의 역량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서 좀 모습 보이고 있고 또 리그에서 올 시즌에 가장 많이 뛴 팀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저렇게 압박 1위를 하려면 그렇죠. 올 시즌에 경기당 평균 112.2km를 뛰면서 가장 많은 활동량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끊어낸 뒤 슈팅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퀀스도 1위입니다. 리그에서. 네. 네. 그리고 스프린트 전체 2위, 디펜시브 액션당 패스 횟수도 3위. 그러니까 수비 쪽 후방 빌드업을 그만큼 잘 쪼개서 올라온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레프트백 케르케지도 올 시즌 헝가리 대표 이 선수도 올 시즌에 대박이 났고 센터백 자바르니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출신 이 선수도 세네시가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자바르니가 올 시즌에 디펜시브 서드 그러니까 수비 진영 자기 박스 근처에서 그 볼 그 획득 순위 1위입니다. 야.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도 극대화시키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은 한 시즌 통틀어 가지고 13명의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에 벌써 12명이 골 넣었습니다. 그만큼 득점 루트도 분산시키고 있다는 거. 뭐 네. 좋은 점밖에 지금은 안 그렇죠. 보이긴 하네요. 다만 아까 부상자 많다고 말씀드렸죠. 갈아 넣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다만 갈아 넣은 건 똑같지만 어쨌든 이 팀은 성과를 엄청 내고 있다는 거고. 예, 이 팀이 올 시즌에 지금 경기 수는 똑같은 5번밖에 안 졌어요. 토트넘보다 지금 7번이나 덜 졌습니다. 예, 이런 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포스테코글루와 이라올라 감독의 명장력의 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 네. 만약에 올 수 있다면 똑같이 토트넘은 이제 사실 본머스보다 훨씬 많은 대회를 또 참가를 하고 있고 네, 그쵸. 이런 전술로 이제 모든 대회를 참가한다 또 뭐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좀 걸리긴 합니다. 솔직히 안 오겠죠. 지금 오는 거는 그 하향 지원인데. 그렇죠. 7위에서 지금 15위 팀으로 와야 되는 네, 건데. 본머스에 미친 듯이 이정료를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레비가 과연 감독을 이정료를 주고 데리고 올까? 위약금의 이정료까지 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급여도 엄청 올려줘야 될 네. 것 같은데. 그리고 본머스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팀인데. 그렇죠. 네, 아무튼 현재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섬세한 기술 축구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다이렉트하고 네. 스피디한 이런 축구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라울라 감독이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라울라 감독의 본모스가 올 시즌에 각광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강팀에 강합니다. 올 시즌에 빅식스 상대로 4승 2패예요. 8득 5실입니다. 경기당 1실점도 안 했어요. 네.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맨유 잡았고요. 리버풀, 첼시한테 졌는데 첼시한테 한 골 차례 졌고 그 라요 바이카노 시절에 이 양반이 그 급부상을 했잖아요. 네. 부상으로. 그때도 바르셀로나 상대 강했습니다. 리그에서 한 번도 안 졌으니까. 뭐 이런 약간 특징들을 봤을 때는 또 강팀들을 상대로 그 속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름도 좀 독특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그 스페인 그 메인랜드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이라울라 딱 그 빌바오 출신의 그 이름입니다. 네. 그 빌바오 사람만 쓰는 아틀레틱 클루브라고 바로 하나요? 그렇죠. 클루브. 네, 아틀레틱 클루브 출신의 젊은 감독이고요. 거의 한 20살 차이 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43이면 진짜 창창하네요. 네. 그래서 향후 한 2년 안에는 진짜 빅클로 갈 수 있는 그쵸.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을 경험한 덕분인지 그 향기가 많이 나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비엘사의 약간 그 젊은 느낌을 좀 더해서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또 마르코 실바 감독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굳이 뭐 싶습니다만. 예전에도 막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뭐 실바 감독이 워낙 뭐 잔뼈가 굵은 영웅 무대에서 그런 감독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션다이치 될 거 가지고 그냥. 사실 토트넘을 뭔가 한 단계 올려줄 감독은 아니죠. 마르코 실바 감독이. 네. 그리고 지금 입스위치 감독 맡고 있는 맥케나 감독. 그렇죠. 키아런 맥케나 감독. 맥케나 감독은 올 시즌 전에 뭐 첼시, 맨유 등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매물 중 하나였죠. 마리스카 감독하고 같이 승격하면서 승격 명장들로 좀 받았는데 이제 그 마리스카는 첼시 가서 지금 잘하고 있고 맥케나 감독은 팀에 좀 남아 있는데 근데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안 가고 팀에 남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물론 입스위치 타운의 올 시즌 원래 목표도 잔류였긴 하지만 지금 역시나 지금 강등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팀을 지금 팀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떠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매체들이 앞으로는 뭐 그 토트넘에서 100% 신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이렇게 다 찾고 있죠. 네, 리스트 찾아보고 후보들을 거론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토트넘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토트넘은 남은 일정들도 어쨌든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호펜하임전, 다음 주중에는 엘프스보르전이 있고요. 이번 주말에 레스터 시티전. 이 경기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함부르크 나오죠. 더비. 반니스텔로이 형님이랑 그러네요. 네, 손흥민 선수와 감독으로 상대를 하게 되겠고 그 뒤에 이제 브랜트포드전 또 리버풀 원정 경기 이제 그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이 있고요. FA컵 웨스턴 빌라 원정이 있고요. 일정 살벌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맨유와의 정말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그 경질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그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모린 감독 올 시즌 오자마자 뭐 자르기 어렵겠지만 아모린 감독 말고 그러니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러니까 근데 두 팀 모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약간 멸망전 느낌입니다. 저 경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부터 하여튼 토트넘 한 번 더 지면 저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저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토트넘 팬들 막 손흥민 선수 면전에다가 뭐 손흥민 선수한테 하는 얘기인지 포스테코글루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욕하는 거 그 웬커라는 말이 축구장에 정말 많이 듣는 되게 저열한 표현인데 너무 그것도 좀 안타깝고 최근에는 그 오하라라고 토트넘 출신의 손흥민 선수 그동안 칭찬 많이 했던 양반인데 손흥민 다 좋은데 주장감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리의 시작이 감독의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무튼 좀 더 추가적인 얘기 나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